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개방계 에너지 해석 마지막 비정상 유동 과정의 에너지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상 유동 과정에서의 매스 밸런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유동 과정이란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유동을 비정상 유동 과정이라고 하고, 다음에 그 두 개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일정한 그 부피를 갖는 이러한 그 용기를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그 설정을 하고, 이때 어떤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서플라이 라인에서 이제 그 밸브를 통해서 밸브를 열어서 이쪽에 흐르던 유체가 이러한 그 용기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그 질량이 들어오면서 만일에 용기가 원래 초기 상태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계속 질량이 변하고 있으므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질량이 변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또 정상 상태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 정상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고 있는 과정을 비정상 유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다음에 이러한 그 우리가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서의 이러한 경계 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볼륨이 그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즉 어떤 경계 일을 통해서 컨트롤 볼륨의 그 모양이나 그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비정상 유동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정상 상태로 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준평형 상태로 가정을 해서 그 해석을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비정상 유동 과정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정상 유동 과정에서 매스 밸런스, 즉 질량 균형에 대한 그 식은 우리가 정상 상태에는 델타 M 시스템 혹은 델타 M CV를 우리가 0으로 했다라고 하면, 비정상 유동 과정에서부터는 0이 아니라 어떤 변화값을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고, 우리가 과정 동안 최종 상태에서 초기 상태를 뺀 것이 또한 그 델타 M 시스템과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델타 M 시스템은 동일한 값이므로, 따라서 M in 마이너스 M out은 M final 마이너스 M initial이 되게 되고, 따라서 M final과 M initial을 각각 M final을 M2, M initial을 M1이라고 하면, 또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인렛, 즉 입구 쪽에 인렛이라는 첨자를 사용을 해서 MI, 그리고 아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웃렛이라고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exit라고 하면 ME로 표기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정상 유동 과정에서의 에너지 밸런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고, 정상 유동 상태에서는 우리가 델타 E 시스템을 0으로 했다라고 하면, 비정상 유동 과정에서는 이 값도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개 내에서의 에너지 변화량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 비정상 유동 과정을 모두 고려를 한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복잡한 그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유니폼 플로우 프로세스라는 가정이 들어가는데, 즉 어떤 입구나 출구로 나갈 때에
유동은 이제 균일하게 나간다라는 가정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개방계의 에너지 밸런스 식은 이제 다음과 같았고, 이때 이제 시타는 우리가 엔탈피 플러스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였고, 이제 소문자 E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 플러스 이제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였고, 만일에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래 수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에 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좌변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Q 네트 인 마이너스 이제 W 네트 아웃이 되게 되고, 즉 이제 열 에너지와 일량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뭐 반드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반식을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더 좋고, 대부분은 또 문제는 이제 또 연력학에서는 다음에 공식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상 유동 과정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일의 출입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이제 비정상 유동 과정에서는 이제 열의 출입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뭐 경계의 일이라든지 이제 전기 에너지에 의한 일, 그리고 충일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단열이 된 강체 탱크, 즉 이제 강체 탱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피 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초기에 이제 M1이 0이라는 것은 이제 진공 상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이 탱크 안에 아무런 물질도 이제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어떤 이러한 1메가파스칼 그리고 300도씨의 스팀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라인에 이제 밸브가 설치가 되어서 이제 이 밸브를 개방을 해서 이쪽에 이제 공기가 아니고 이제 스팀이 모두 채워져서 이제 이쪽 강체 탱크의 압력이 이제 이 공급 라인에 흘러가고 있는 압력과 동일하게 이제 1메가파스칼에 도달했을 때 다시 이제 이 밸브를 닫았다라고 하면, 그때에 이제 이 탱크 속의 스팀의 온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밸브를 개방해서 밸브를 닫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비정상 유동 과정, 즉 이제 질량이 탱크 속 질량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정상 유동 과정이 되게 되고, 따라서 매스 밸런스에 대한 식에서 먼저 M 아웃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M2는 우리가 M I로 표시를 하고, 이제 델타 M 시스템에서 이제 초기 M1도 0이었기 때문에 결국 M2-M1에서 이 값이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입구 쪽의 질량은 결국 최종 상태의 질량과 같게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MI는 이제 M2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이제 밸런스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들어온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MIHI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델타 E 시스템도 이제 초기에 나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상태가 0이었기 때문에 이제 M2
그리고 강체 탱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엔탈피가 아니라 이제 내부 에너지로 고려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최종 상태에서의 그 내부 에너지 U2를 곱한 값이 결국은 이제 인넷 쪽에 들어오는 MIHI는 그리고 M2U2가 되게 되어서, 다시 우리가 MI는 U2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U2는 HI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관계식을 알아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실제 U2와 HI는 다시 우리가 그 상태량 표를 통해서 그 초기 그 입구 쪽에 그 1MPa 300도C에 해당하는 스팀의 그 스팀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HI를 찾아보면 3051.6kJ/kg이고, 또한 HI가 결국 U2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압력은 동일하게 1MPa에 U2가 3051.6kJ/kg인 그 이 경우일 때의 온도를 이제 찾아보면 이제 456.1도씨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탱크 속의 온도가 이제 그 공급되는 온도보다 더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진 것은 결국 우리가 엔탈피라는 것은 이제 U 플러스 PV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PV를 우리가 그 유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초기 내부 에너지에 이제 유동 에너지가 더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앞서 동일하게 어떤 단열된 강체 탱크 속에 이번에는 이제 스팀이 아니라 그 공기를 이제 이러한 밸브를 열어서 이제 공기를 이제 이 탱크 바깥쪽으로 이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초기 그 부피가 이제 8세제곱미터, 그리고 압력은 600kPa, 그리고 온도는 400켈빈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공기가 계속 빠지고 있으면서 이제 온도는 계속 400켈빈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러한 그 전기 저항 그 히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공기를 내보내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공기가 이제 200kPa까지로 200kPa로 떨어질 때까지 이제 공기를 내보냈는데, 이제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과정 동안에 이 시스템으로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스 밸런스는 현재 들어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M 아웃과 델타 M 시스템은 M2 마이너스 M1인데, 이제 각각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제 M 아웃은 M2가 되게 되고, 따라서 M2는 M1 마이너스 M2로 우리가 매스 밸런스 식은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이제 전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WE in이 있고, 또한 이제 나가는 쪽에 이제 M out 쪽에 ME 곱하기 HE는 그 이쪽 부분을 이제 M2 U2 마이너스 M1 U1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단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Q와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모두 이제 무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기체로 간주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고, 따라서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먼저 M1은 P1, V1, RT1에 의해서
이제 R도 우리가 이제 공기에 대한 그 기체 상수를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이제 다음에 값으로 되어져 있고, 따라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41.81kg이 되게 되고, 동일하게 이제 그 최종 상태에서의 질량도 이제 P2, V2, RT2가 되게 되고, 일단 T는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400켈빈으로 그 대입을 하면 되고, 이제 V도 일단 공기의 질량은 빠졌지만 이제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8세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압력만 이제 변화를 했으므로 이제 200kPa를 대입을 하면 이제 M2는 이제 13.94k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나간 그 질량을 우리가 구해보면 이제 M1-M2는 41.81에서 13.94를 빼면 27.87kg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에 그 에너지 밸런스 식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제 HE와 U2, U1을 구해야 하는데, 이제 공기 테이블에서 그 이상기체 공기 테이블에서 이제 400켈빈일 때의 그 공기의 그 엔탈피를 찾아보면 다음의 값으로 주어져 있고, 동일하게 이제 400켈빈일 때의 그 U1과 또한 이제 동일하게 400켈빈이기 때문에 이제 U2는 같게 되고, 따라서 그 값을 찾아보면 이제 286.16kJ/kg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모두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이제 WEi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고,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3200kJ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0.889kWh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1kWh는 3600kJ이므로, 따라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값을 kWh로 환산하면 이제 다음의 값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